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 이후에 이렇게 꺾이는 자리여서 하락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5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5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에 이렇게 도지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는 주였는데요. 이 검은색 선인 10주선을 지지를 해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지지를 받는 이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 이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상승의 기준이 되는 이평이기 때문에 그 기준 이평이 다음 지지 자리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검정색 선인 10주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주선이 기준 2평이 되고 10주선이 이탈이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첫 조정주에서는 이렇게 10주선이 지지가 됐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이 보였을 때 이번에 이렇게 10주선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는 10주선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해주느냐 변곡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 만약 이탈을 해준다면 이렇게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금 빠르게 10주선을 복귀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빠르게 매수세가 붙어서 10주선이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매우 매수세가 잘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주선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깨졌다 하더라도 그 밑에 바로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하고 다시 빠르게 10주선 복귀 이후에 다시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그동안 이렇게 10주선을 지지를 해주고 움직이다가 이번에 10주선에 닿았을 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죠. 다음 주 지지 이후 바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등이 나온 경우 이렇게 의미 있는 맥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다음 주에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섹터라든지 개별 종목을 들어가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신고가 라인을 지지 후에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돌파를 주도하는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그 섹터의 대장주를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그것이 로봇주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리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이번 주에는 유독 로봇주를 자주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 조정주여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제가 하이젠 R&M, 레인보우 로보틱스, WSI 이 세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월요일에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가 만약에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다음날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장대 양봉이 나온 날에 자주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 흐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의미 있는 눌림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저점에서 공략을 하라고 종목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하이젠 R&M은 3일간 음봉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양봉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음봉이 계속 될 때는요,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멈춤 캔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부터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멈춤 캔들이란 도지 캔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망청 캔들, 아니면 이렇게 양봉 형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음봉은 말 그대로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는 것이고, 양봉은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이번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일정 저점이고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반등을 스마트 투자자가 만든 것이라면 그 자리가 지지가 되고 반등 흐름이 나와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거라는
엠바고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로봇주들 슈팅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이젠 RM도 그 중에 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조만간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흐름을 관찰하고 계시다가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할 때 접근하시던지, 아니면 물량 소화 중에서 이렇게 흔들리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런 저점이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WSI 세 종목 모두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다음 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가 지수가 하락할 때 무조건 공략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이스스페셜티 케미칼, 그다음 한미약품, 현대오토에버 이 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이렇게 21선 지지를 받고 오늘 강력한 슈팅 흐름이 나왔고, 한미약품은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만 좀 더 가파른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원래 스타일이 하락 구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무식하게 내려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의 하락도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언제 보느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밑꼬리를 단 음봉이 나오던지 아니면 양봉이 나오던지 도지 캔들이 나오던지 어찌됐든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훅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매수가 들어올 때 그 이후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분봉인데요.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이번에 훅 밑으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복귀했는데 이거 자체가 정말 좋은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저점과 고점 라인을 박스권으로 만든 다음에 최대한 이 박스권의 저점 라인에서 잡아보려고 노력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힘없이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 거고, 스마트 머니가 들어온 그런 자리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머니가 저점을 잡아줬다는 얘기는 그 구간이 바닥이고 앞으로 더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 거겠죠.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 앞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러한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바닥을 잡을 때 이런 저점 라인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미약품은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인데요. 계속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바로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저점에서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안 내려오고 그 위에서 이렇게 바닥에 잡히면은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높은 승률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저점 라인에 들어오면은 꼭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오토웨버는 이렇게 상승했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금 내려오면은 무조건 저점에서 계속 공략을 해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내려오면 무조건 공략 1순위이기 때문에 계속 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7일에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황금존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황금존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요. 대형주 한 종목, 그 다음에 중소형주 한 종목, 최소 두 종목은 포트에 편입을 시키셔서 들고 가 보셔야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저점 내려왔을 때 일부 포트에 편입을 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중소형주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스페이스X 관련주들 잘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 지금 매수하지 말고 나중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프로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아주 IB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이때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매수할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더 갈 것처럼 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어 있죠. 이때 열이면 8, 9은 손절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특정 재료로 이미 많이 올랐는데 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그 재료가 살아있다면 다시금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저점을 기준으로 공략하신다면 이 눌림 공략 구간이 훨씬 더 좋은 매수 자리가 되니까 스펙스 X 관련주들은 이런 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앞으로 그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대략적인 흐름과 향후 시나리오 설명을 드렸고요. 로봇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들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제가 평소 자주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꼭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